김순자 할머니는 70평생 국수만 삶아왔다.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이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밀은 국수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취임식이 끝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현민철은 창밖 야경을 내려다봤다. 65년을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낯설었다. 여보, 축하 리셉션 준비됐어요. 한복 차림의 아내 차수연이 들어왔다. 민철은 돌아보지 않았다. 수연 씨, 우리 이혼합시다. 수연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35년 당신 곁에서 여기까지 왔소. 근데 이제 보니 우리가 함께 온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소. 취임식 끝나고 1시간도 안 됐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더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소. 거짓으로 사는 건 이제 못하겠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이틀 후 민철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오늘 공정사회특별법 추진을 선언합니다. 권력형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사돈 가문 재단도 조사 대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부인께서 반대하신다는데요. 민철은 멈칫했다. 사실무근입니다. 관저에서 수연은 TV를 끄고 찻잔을 놓았다. 딸 지우가 울며 들어왔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아빠 이혼한대. 아빠가 외할머니 집안 고소한대. 수연은 아이를 꽉 안았다.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엄마 아빠 같은 방도 안 쓴대.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무실에서 비서실장 강태준이 말했다. 각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부인께서 공개 석상에서 법안 지지를 밝혀주시면. 민철은 손을 들었다. 부인을 정치 도구로 쓰고 싶지 않네. 하지만 태준 씨, 세상을 바꾸겠다고 35년을 달려왔는데 정작 내 집안은 엉망이 됐네. 이게 옳은 건가? 며칠 후 수연은 친구 박영희를 만났다. 수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 남편이 갑자기 딴 사람 같아. 특별법 때문에 우리 친정 재단이 문제래. 나한테 친정과 연을 끊으래. 영희가 손을 잡았다. 수연아, 이혼해. 평생 내 인생 살아.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민철은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동네 국수집에 앉아 있었다. 주인 김순자 할머니가 국수를 내왔다. 어머, 대통령님 아니세요? 조용히 좀. 어머나, 영부인님이랑 오시지. 민철은 쓸쓸하게 말했다. 요즘은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영감도 그랬어요. 일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세상 떠났죠. 후회하셨습니까? 영감이 후회했죠. 죽기 직전에 당신 손 한 번 더 잡아볼 걸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야, 진짜 내 부모님 이혼해? 내 엄마가 비리에 연루됐대? 지우는 울며 소리쳤다.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녀는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다. 저녁 수연은 다락방에 숨은 지우를 찾았다. 지우야, 문 열어줘. 싫어. 엄마도 아빠도 다 싫어. 문이 열렸다. 지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 학교에서 애들이 다 놀려. 나는 평범한 가족이 좋아. 대통령 딸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때 민철이 들어왔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아빠 보기 싫어. 민철은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왜 우리보다 법이 더 중요해? 민철은 말문이 막혔다. 아빠의 옳은 일 때문에 나는 괴롭힘 당해. 이게 옳은 거야?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새벽 수연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젊은 시절 사진과 편지들. 1990년 3월 15일. 수연 씨, 나는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도 함께 꿈꿔주시겠습니까? 사진 속 젊은 두 사람은 국수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침 민철은 다시 국수집을 찾았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잔치국수 드실래요? 네. 할머니는 국수를 삶으며 말했다. 뭔가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시죠? 어떻게? 70년 살다 보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같이 국수 먹을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국수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민철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오후 청와대 정원에서 수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철이 다가왔다. 앉아도 되겠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연 씨,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먼저 하시오. 여보,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동의할게요. 단 지우는 다치게 하지 말아요.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당신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 꿈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아니요. 들어줘요. 이제라도 물을게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민철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나는 거지 아들이었소. 예? 당신한테 숨긴 게 있소. 내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거지였소.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셨지. 나는 그게 부끄러워서 미친 듯이 공부했고 권력을 얻었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싫어하던 사람들과 똑같아져 있었소. 권력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특혜로 자식을 키우고. 그게 싫었소.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소. 바보. 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둘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봤다. 저녁 집무실에서 두 사람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특별법은 추진하되 가족은 방패로 쓰지 않겠소. 좋아요. 나는 가족을 지키되 진실을 덮는 장막이 되지 않을게요. 친정재단은 조사받을게요. 떳떳하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지켜줘요. 알았소. 그리고 지우는 내가 직접 챙기겠소. 학교도 옮기고 평범하게 살게 해주겠소. 둘은 종이에 함께 서명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지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우야, 엄마 아빠야. 문이 열렸다. 민철은 무릎을 꿇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너랑 밥 먹을게. 약속한다. 수연도 무릎을 꿇었다.
학교도 옮길 거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진짜요? 그래. 지우는 부모를 꽉 안았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에서 민철은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이제 누구의 등도 기대지 못한 사람을 위한 법이 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엄단하되 가족은 정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당겼다. 제 친정 재단은 조사받겠습니다. 떳떳하니까요. 이혼설은요? 민철이 대답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혼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한 달 후 저녁 가족은 국수집 평양옥에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국수를 내왔다. 가족분들이 다 오셨네요. 지우가 말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그치? 아빠가 젊었을 때 엄마랑 자주 먹던 거야. 할머니가 다가섰다. 세상을 바꾸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옆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세상은 크지만 우리 인생은 짧거든요. 민철이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제가 잊고 있던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6달 후 강태준이 보고했다. 각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밥상머리 정치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철이 말했다. 국수집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배운 게 많아요. 정책 보고서 100개보다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며 듣는 진짜 이야기가 더 가치 있더군요. 저녁 수연은 편지를 쓰고 있었다. 뭐 쓰고 있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달라는 출판사 제안이 있어서요. 제목은 대통령의 국수는 어때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국수 힘들 때도 국수 다시 시작할 때도 국수였잖아요.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이 국수 같구만. 길고 꼬여 있지만 결국 한 그릇에 담겨 있잖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멋진 말을 언제 배웠어요? 이 국수집 할머니한테. 해질녘 정원에서 민철이 물었다. 내가 대통령 임기 끝나면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뭔데요? 당신이랑 전국 국수집 순례하고 싶소. 그거 좋은데요? 당연하지. 혼자 가면 맛없잖소. 수연이 말했다. 여보 사랑해요. 갑자기 왜? 35년 만에 처음 제대로 말하는 것 같아서요. 나도 사랑해요. 몇 년이 흘렀다. 시골 마을에 민순의 국수라는 작은 국수집이 있었다. 민철과 수연이 함께 국수를 삶고 있었다. 지우가 남자친구와 들어왔다. 엄마 아빠. 어서 와 국수 먹을 거지? 준호가 말했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국수집을. 민철이 웃었다. 대통령이 뭐 별건가? 결국 사람은 사람이지. 그리고 여기서 국수 만드는 게 청와대보다 훨씬 행복해요. 국수가 맛있네요. 비법이 있거든. 비법이요? 수연이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민철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거고. 또 몇 년 후 민철과 수연은 손주를 안고 있었다. 할아버지 국수 또 먹어요? 그럼 우리 집은 국수가 최고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국수 먹으면서 사랑하게 됐거든. 그럼 나도 커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국수 먹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래, 꼭 그렇게 해. 창밖으로 성향이 지고 있었다.
작은 국수집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노을 빛에 물들었다. 민철은 생각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르쳐 준 것은 권력의 사용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잃기 전에 지키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대통령 그만두고 여기 온 것. 당신은? 나는 전혀요. 이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군. 바로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민철은 생각했다. 인생은 국수와 같다고. 길고 꼬여 있지만 결국 한 그릇에 담기는 것. 그리고 그 한 그릇을 나눠 먹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큰일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내 식탁 내 식구를 먼저 펴면 세상도 조금 펴지는 것이었다. 늦게 배운 것은 오래 갔다. 민철과 수연은 늦게 배웠지만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 국수집의 불빛이 조용한 마을을 밝혔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어떤 연설보다 힘이 있었고 어떤 정책보다 따뜻했다. 국수 한 그릇의 힘. 함께 먹는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늦지 않은 사랑의 기적. 이 모든 것이 작은 국수집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었다.